지금 시장은 뉴스 따라가는 구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먼저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핵심은 재건이고 이 규모가 수백 조에서 많게는 1000조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시장입니다. 이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고 전쟁 비차며 기술, 가격과 속도를 갖춘 나라로만 몰리는데 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방산, 건설, 원전 세 축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고 중요한 건 이미 오른자리 추격이 아니라 눌림에서 기준 잡고 들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단타 테마가 아니라 몇 년 이어질 구조적인 기회 구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야기 이걸 단순히 뉴스로만 보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화면에 나오는 사건 하나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런 사건 하나가 앞으로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글로벌 자금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시작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재료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뉴스 나오면 사고, 올라가면 뒤늦게 따라붙고 떨어지면 겁나서 손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속 시장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반대로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수익 차이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글로벌 구조 변화에서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모르면 그냥 지나가게 되고 알고 있는 사람만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쟁이 났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반대로 전쟁 이후에 무엇이 필요해지는지, 어떤 나라가 그걸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 찍어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업이 좋다, 저 기업이 올라간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돈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 흐름 자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어떤 종목이 나와도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실제로 이 흐름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기업 5개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방산, 건설, 원전 이렇게 3가지 축에서 어떤 기업들이 연결되는지, 왜 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단순히 정보 하나 얻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시장은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구나 이 감을 잡으시는 겁니다. 이 감이 잡히면은 앞으로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끝까지 들으시면은 지금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전쟁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피해가 얼마나 크다 이런 이야기만 보게 되는데 실제로 투자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돈은 절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조건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 조건이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맞는 나라로만 돈이 몰립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국가는 이미 자원과 돈을 다 소모한 상태입니다. 복구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외부 수요를 받아서 성장할 여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생산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를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기회가 와도 그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가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하다, 도로와 항만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걸 실제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는 나라는 기회가 와도 돈을 못 가져갑니다. 세 번째는 가격과 속도입니다. 전쟁 직후 상황에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복구해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비싸고 느리면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전쟁 비참여, 기술 보유, 가격과 속도, 이게 동시에 맞는 나라만 전쟁 이후에 돈을 쓸어 담게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미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된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를 보시면은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미국과 가까운 위치에서 빠르게 물자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군수 물자가 일본으로 몰리면서 제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한국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군수 지원과 재건 사업을 통해 들어온 자금이 결국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걸프전 이후에는 중동 재건 수요가 터지면서 한국 건설사들이 대규모 수주를 따내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건 다 같은 구조입니다. 필요한 걸 가장 잘, 가장 빠르게, 가장 현실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돈이 몰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아직 단순한 뉴스로만 보고 계신데 실제로는 과거와 똑같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번 중동 전쟁은 과거에 우리가 보던 전쟁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한 국가가 피해를 입은 수준이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 자체가 흔들린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기본 뼈대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만이 있어야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정유시설이 있어야 에너지가 돌고 발전소가 있어야 전기가 공급되고 군사기지가 있어야 국가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핵심 시설들이 한꺼번에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분 보수가 아니라 거의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수준입니다. 도로 깔고 항만 복구하고 발전소 짓고 에너지 설비 다시 만들고 여기에 방어 시스템까지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건설 몇 건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규모입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지금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잡는 숫자가 약 47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낮게 잡은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피해 범위와 복구 범위를 고려했을 때 1000조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단순한 프로젝트 몇 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새로 열리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규모의 돈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몇 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발주가 이어집니다. 즉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기 테마로 보면 안 되고 구조적인 기회로 보셔야 합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단순히 전쟁이 났다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재건 시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그리고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다음 단계, 왜 특정 나라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데 결국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조건을 하나씩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산, 둘째 건설, 셋째 에너지, 즉 원전입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가 필요하고 파괴되면 다시 지어야 하며 국가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방산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고 건설은 중동에서 오랜 경험이 있으며 원전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과 속도까지 중요합니다. 전쟁 이후에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과 납기를 맞춰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까지 충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국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방산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무기는 계속 소모되고 이제 추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옵니다. 둘째, 건설입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인프라는 반드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지속됩니다. 셋째, 원전입니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동시에 전력 수요도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방산, 건설, 원전 이 세 가지 축으로 동시에 돈이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며 이런 흐름은 짧게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 비교적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5월 한 달 동안 이 채널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구독해 주신 분들도 크게 늘어났고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방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왜 이제야 이 채널을 알게 됐을까? 정보방에 진작 들어올 걸 그랬다는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종목 몇 개가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었습니다. 5월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로봇을 이야기하면은 이미 끝난 테마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고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자 기술이나 보안 관련 종목 역시 아직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이 확신할 때가 아니라 의심할 때 움직입니다. 실제로 5월 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TPC의 로보틱스는 127%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120%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KCS는 8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고 이루온과 LG전자 역시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127%가 올랐다, 123%가 올랐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종목들을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바라봤는가입니다. 어떤 산업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어떤 테마가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왜 기관과 외국인이 그 섹터를 보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100% 수익이나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기업도 하락할 수 있고 좋은 재료도 예상보다 늦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월에도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고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뉴스가 나오고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종목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는 기준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역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AI 다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은 남들이 모두 알게 된 이후가 아니라 남들이 아직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준비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움직일 종목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6월 시장의 핵심입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새롭게 주목해야 할 종목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일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고 당일 주도주 분석은 물론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와 업데이트된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은 언제나 시장이 조용할 때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 흐름에서 바로 연결되는 기업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LIG넥스원입니다. 방산 쪽에서는 가장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산주를 볼 때 단순히 뉴스만 보고 접근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전장에서 검증됐느냐 이겁니다. LIG넥스원은 이 부분이 이미 끝난 회사입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 정밀 유도 무기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중동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장비들이 실제 환경에서 사용됐고 성능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방산 시장은 일반 제품이랑 다릅니다. 광고 잘한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써보고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선택 기준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비싼 장비보다는 성능이 검증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LIG넥스원의 무기 체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조입니다. 성능은 이미 입증됐고 가격은 미국이나 유럽 대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한 번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산은 한 번 거래가 시작되면은 유지보수, 추가 도입, 업그레이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단순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쌓일 수주입니다. 이미 수주 장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동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추가 계약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할 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LIG넥스원이 핵심 무기 체계 중심이라면은 이 회사는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엔진부터 시작해서 자주포, 각종 방산 장비까지 연결되는 종합 방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라인 전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포 하나를 납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 유지보수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약 규모 자체가 커지고 한번 거래가 시작되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끝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까지 이미 수출 라인이 깔려 있고 단순히 테스트 단계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 진입 장벽 없이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유럽 쪽에서 군비 증강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동 역시 이번 전쟁 이후 방산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거래 경험이 있고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기업보다 기존에 검증된 파트너를 선택하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는 단순히 한 번 수혜를 받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이 커질수록 가치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방산 시장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따라오는 구조, 이게 핵심입니다. 정리하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 무기 제조가 아니라 종합 방산 플랫폼 기업이고 이미 글로벌 수출 기반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성 측면에서는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할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이건 사실 길게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건설 시장에서 현대건설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파트너입니다. 한두 번 프로젝트 한 게 아니라 거의 40년 가까이 중동에서
공사를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보다도 신뢰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아무 회사나 쓰지 않습니다. 과거에 같이 일해봤고 공기를 맞췄고 문제없이 프로젝트를 끝낸 경험이 있는 회사에 다시 발주를 줍니다.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어렵고 기존에 자리 잡은 회사들이 계속 기회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전쟁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인프라 복구입니다. 도로, 항만, 정유시설, 발전소 이런 것들을 다시 지어야 국가가 돌아갑니다. 이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검토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존 파트너들입니다. 그 안에 현대건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1순위 후보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입니다. 현대건설은 단순 건설사가 아니라 원전 시공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발전소, 특히 원전은 일반 건설보다 훨씬 높은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한데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즉 재건 사업으로 시작해서 원전 프로젝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셔야 할 기업은 삼성물산입니다. 이 회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사들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공사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규모 자체가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재건 사업을 넘어서 국가 단위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직접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보시면 단순 복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파괴된 인프라를 다시 짓는 동시에 앞으로의 도시 구조까지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우디에서 추진 중인 넘시티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도시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형 스마트 시티를 새로 구축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규모도 크지만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경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런 초대형 인프라와 플랜트 그리고 스마트 시티 사업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단순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운영, 프로젝트 관리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작은 프로젝트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계약으로 수조 원 단위가 움직이는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재건 초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로, 항만 같은 기본 인프라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도시 전체를 새로 설계하는 프로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삼성물산의 역할이 커집니다. 즉 초반에는 덜 움직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셔야 할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방산, 건설 다 말씀드렸지만 길게 봤을 때 가장 크게 터질 수 있는 축이 어디냐 하면은 결국 에너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원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은 단순히 건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핵심은 안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터빈, 원자로, 증기발생기 같은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야 발전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기술 난이도도 높고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기업이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공급 가능한 기업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고 수요가 늘어나면 그 혜택이 바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입니다. 이번 전쟁 이후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정 자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이 원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재편과 제조업 리쇼어링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서버가 돌아가려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시간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결국 안정적인 베이스 전원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중동 원전 수요, 미국 전력 확대, AI 데이터 센터 증가가 동시에 겹치면서 원전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단순히 한 지역 수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구조 변화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흐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을 단순히 테마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뉴스 하나 나오면은 그때그때 반응하는 식으로 투자하고 계신데 지금 구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보시면은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재건이 들어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원전 확대가 진행됩니다.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요 증가가 동시에 겹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비입니다. 전쟁을 겪고 나면 각 국가들이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재건, 원전, 방산 이 축이 한 번에 같이 움직이는 구간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전부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방산도 되고 건설도 되고 원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말은 결국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어떤 종목이 좋으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서 들어가느냐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면은 대부분 물리게 되고 눌림 구간에서 기준 잡고 들어가면은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감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차트에서 어느 구간이 매수 가능한 자리인지,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혼자 보시기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기회가 없는 장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는 장입니다. 다만 그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준을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만 따라가다가 흔들리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내용 기준으로 흐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본인만의 기준 세워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5월 한 달을 돌아보면은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채널을 찾아와 주셨고 정보방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익 인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다. 예전에는 뉴스만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왜 오르는지 이해하게 됐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투자하게 됐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이 종목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할까? 왜 시장의 자금이 이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투자 실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종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TPC 로보틱스는 1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으며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KCS와 이루온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LG전자 역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상승률만 보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두고 누구나 큰 돈을 벌었다거나
모두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중간 조정 구간에서 흔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매수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수익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그런 시장입니다. 매일 오르는 종목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같은 수익을 얻는 시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월이 매우 의미 있는 한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종목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그 종목이 움직였는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익은 결과이지만 기준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끌던 시장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크게 나오고 나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 수익은 언제나 뉴스가 나오기 전 시장이 조용할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산업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별도로 정리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10초 정도면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와 함께 당일 주도주 분석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대응 기준 역시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시장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흐름을 보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응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들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급등 후보군과 업데이트된 대응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 파트너로서 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에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타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